제14장 임신한 황후까지 죽이다니. 폭주하는 조조와 동승의 혈서. 조조는 동승의 집에서 발견된 옥대 속의 혈서 칙령과 충성 서약서를 보고 광기 어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헌제를 폐위하려 했으나 정옥의 만류로 일단 참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조조는 동승과 왕자부 등 5충신은 물론 그들의 일가 친척 700여 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러 성문 밖으로 끌어내 처형했습니다. 허도의 하늘은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들의 비명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이를 지켜본 관리와 백성들은 옷소매를 적시며 통곡했습니다. 조조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슬퍼런 칼을 들고 궁궐 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헌제는 복황후와 함께 동승의 소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황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승이 반역을 꾀한 것을 아십니까? 황제가 벌벌 떨며 모른다고 답하자 조조는 비웃으며 혈서 칙령을 쓴 것도 잊으셨단 말입니까? 라며 다그쳤습니다. 조조는 황제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이자 동승의 누이인 동기비를 끌어내라 명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황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고 복황후가 아이를 낳은 뒤에 죽여달라고 간청했으나 조조는 냉혹했습니다. 동기비는 결국 궁궐 문 밖에서 비단띠에 목이 졸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조는 이후 자신의 허락 없이는 황실 친척 누구도 궁에 들지 못하게 엄명을 내리고 조옹에게 3,000명의 근위대를 주어 황제를 철저히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제 조조의 칼날은 서주의 유비를 향했습니다. 곽가의 조언에 따라 원소가 움직이기 전 유비를 먼저 치기로 한 조조는 20만 대군을 5갈래로 나누어 출정했습니다. 유비는 위기를 느끼고 손권을 원소에게 보내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막내 아들이 옴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유로 대업을 포기한 채 흐트러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사전풍이 조조가 비운 허도를 칠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라고 지팡이를 두드리며 간청했으나 원소는 끝내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소의 지원이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유비는 장비의 제안에 따라 조조군이 도착하는 즉시 야습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행군 중 바람에 깃발이 꺾이는 징조를 보고 유비의 기습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장비가 정예병을 이끌고 조조의 본진으로 돌격했으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8방향에서 조조의 복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료, 허저, 서왕, 하우돈 등 명장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자 장비의 군대는 괴멸되었고 장비는 겨우 수십 기만 거느린 채 망탕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유비 역시 하우돈과 하우원의 협공에 밀려 병력을 모두 잃고 홀로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홀로 유랑하던 유비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유한이라는 한 사냥꾼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유한은 평소 존경하던 유황숙을 모시게 되어 감격했으나 난세에 대접할 음식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귀한 늑대고기라며 따뜻한 고기 요리를 내왔고 굶주렸던 유비는 이를 감사히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떠날 채비를 하던 유비는 부엌에서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비통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숨겨진 진실은 삼국지연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잔혹한 일화로 꼽힙니다. 사냥꾼 유한이 바친 충성심의 실체는 현대의 윤리관으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내용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심의 규정과 시청자분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이 비극적인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유한이 대접한 고기의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삼국지 유한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뒤로하고 유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유비는 하루에 300리를 달리는 처절한 도주 끝에 청주에 도착하여 원소의 장남 원담을 만났습니다. 평소 유비를 흠모하던 원담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직접 성박 30리까지 나와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원소는 아들의 병세가 나아지자 유비의 손을 잡고 평소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라며 그를 반겼습니다. 유비는 서주를 잃고 가족과 생이별한 처지를 한탄하며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같은 시각 조조는 손쉽게 서주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관우가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며 지키고 있는 합의성뿐이었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무용과 충절을 탐내며 그를 죽이는 대신 수하로 얻고 싶어 했습니다. 맹장 장료가 설득하러 나서겠다고 자원했으나 정옥은 관우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뒤에야 굴복시킬 수 있다며 거대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의리와 배신 그리고 거대한 세력 다툼이